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자주 있는 이 하락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이야기가 지수의 하락은 참고 견뎌내는 것일 뿐이지 이겨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투자자들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투자분들은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유튜브나 주식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고 대박난 투자자들을 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마다 상황들의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전통적인 이 하락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주식 투자하신 종목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동안 이 기업과 동행해서 나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쭉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만, 증권시장 자체적으로 지수가 밀려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식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팔릴 수밖에 없는 시장의 원리 때문이죠. 이 구조가 차익 매수세와 비차익 매수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이 시장의 균형을 좌우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팔리게 되는 이러한 구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을 팔라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지루하게 길게 이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무턱대고 시장의 하락에 무관심으로 있지 마시고 현물의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현물이라고 한다면 주식도 포함이고 코인 현물들도 포함이에요. 즉 위험 투자 자산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시라라는 게 가장 1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ETF 인버스 투자. 인버스가 뭐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대표적인 ETF 중에서도 코덱스, 인버스, 곱버스 이런 상품들을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버스는 어떻게 수익을 계산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버스도 ETF 상품들과 동일하죠. 즉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만약 지수가 1%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1%만큼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곱버스는 곱하기 2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인버스도 단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ETF도 결국에는 현물이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가 100만원만큼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지수가 10%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수익은 1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수익이 결정난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세 번째는 바로 파생 투자예요. 파생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해외 선물을 얘기해 볼게요. 이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하나 알고 가셔야 할 사실이 선물이라고 무턱대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할 때나 쭉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선물 시장보다는 파생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하락일 때는 선물보다 파생의 매매 빈도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 자산들의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버리지가 큰 파생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죠. 그것도 지수의 하락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파생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파생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파생 매매는 해지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주식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을 때 파생 매매에서는 이만큼만 투자를 해도 만약에 내가 주식의 비중이 많다고 한다면 주식은 올라갈 때만 수익을 볼
볼 수 있지만 파생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도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도 이렇게 쭉 하락을 하겠죠. 그럴 때 파생매매는 하락의 투자에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주식 하락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용어로 해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선물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나스닥 한 계약을 예시를 들어보자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포인트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고정적으로 $20의 수익이 생기는 개념이에요. 즉 1포인트가 하락한다면 약 3만원가량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스닥 지수가 1%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1%면 약 250포인트 가량인데요. 그렇다면 1포인트당 $20니까 250포인트면 약 $5,000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 매매는 시장이 하락일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일 뿐더러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장에서도 넉넉히 가만히 지켜보시만 마시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최소한 파생 매매를 안전장치의 역할로 방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대표적인 펀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주식의 비중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일부는 파생 매매, 하락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파생 매매는 절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나스닥 한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4천만원 이상이에요. 하지만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신다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으로도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며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나는 한번 모의 투자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파생 매매와 해외 선물 매매로 한번 기회를 창출해 보시길 바랄게요.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시며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되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트레이딩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